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첫 번째 이야기. 유전물질의 정체를 밝혀라. 멘델부터 DNA 발견까지. 유전과 변이, 그리고 유전물질 DNA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짧지 않다. 굳이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시기, 멘델.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가 유전학에 대한 기초를 확립한 시기이다. 순수한 농부의 마음 같으셨지. 순수의 시대. 두 번째는 DNA 구조를 밝히는 시기로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다. 성과는 대단했지만 과정은 좀 불편한 그런 시기. 세 번째 시기는 DNA가 세포 내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해 유전물질을 전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시기였고, 일반인은 범접하기 어려운 네 번째는 인간 게놈을 해독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시도하는 생명공학의 시기이다. 5편에 걸쳐 DNA에 대해 기본 정도는 알아보자. 우리 왕족은 우월한 로얄로 그 피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고결하며 신성한 의무. 끼리끼리만 결혼하여 푸른빛의 피를 유지하라. 지금은 참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피가 유전 형질의 전달자라는 생각은 수백 년 동안 받아들여졌다. 지금이야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유전 형질이 전해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아빠야?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자 안에 아주 작은 인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주 귀여운 상상이긴 하지. 생명의 기원을 밝힌 조상님인 찰스 다윈조차도 엄마 아빠 양쪽 다 닮았으니까 정자와 난자에 반반씩 번식 물질이 들어있겠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멘델은 아주 친숙한 이름의 이분은 유전학의 아버지로 7여 년 동안 수도원의 뒤뜰에 완두를 심었는데, 완두 실험을 통하여 1865년에 현대 유전학의 기본 원리인 우열의 원리, 그리고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는 유전물질이 뒤섞이는 액체 같은 것이 아니라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다. 정자와 난자 안에 유전 입자가 있어. 하지만 유전을 담당하는 이 입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20세기까지도 수수께끼였다. 1950년대 과학자들은 DNA 구조와 유전 방식을 먼저 밝혀내려고 경쟁을 벌였던 시기. 요즘 생물학이 핫하지? DNA 구조만 알면 대박! DNA의 구조를 알면 생물의 활동과 번식에 관한 수많은 기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50년대 대표 주자는 왓슨과 크릭, 라이너스 폴링, 윌킨스와 로잘린드 프랭클린 세 팀이었다. 당시 연구 성과로 보면 라이너스 폴링과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앞서 나갑니다. 그렇다, 훨씬 앞서 있었다. 미국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DNA 분자가 3중으로 된 나선 구조로 꼬여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논문을 발표했다. 내가 처음으로 DNA가 나선 구조라는 주장을 하였지. 반전! 반핵! 반전! 반핵! 그는 반전운동과 반핵운동에 참여하여 1952년 공산주의 동조자로 기소되었고 출국 금지를 당했다. 그래서 DNA 나선 구조 이론을 내고도 더 진전을 시키지 못했다. 1952년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X선으로 DNA를 촬영하였고, 이 유명한 X선 회절 사진은 DNA가 나선 구조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오, 나선이 보인다. 신중하게 분석해야 해. 윌킨스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데 동료 연구자로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윌킨스가 몰래 왓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한번 봐봐. 대단해. 결국 1953년 4월 과학 전문지에는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 구조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DNA라는 생체 분자가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음. 이 논문은 겨우 900단어 분량으로 2페이지를 채운 아주 짧은 논문이었지만 과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로 인해 1962년 왓슨, 크릭, 윌킨스 세 사람은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정작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노벨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녀가 1958년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공적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도 세월이 지난 지금은 DNA 이중나선 발견의 숨은 공로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재조명되고 있다. 고의 쉬소서. 아무튼 왓슨과 크릭이 제시한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은 20세기 과학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두 번째 이야기. DNA는 하필 이중 나선 구조인가? 왓슨과 크릭이 제시한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은 20세기 과학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보면 볼수록 명쾌하단 말이지. 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친구. 우리는 확신했다. 이토록 간단하면서 명쾌한 것은 틀림없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밝힌 DNA 구조는 이러하다. 두 줄의 끈으로 된 사다리가 가로대를 중심으로 꼬여 있는데 이 끈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졌고 사다리 안쪽의 가로대는 연기가 정해진 짝과 수소 결합하여 두 개의 사슬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연기는 아데닌과 티민이 짝을 이루고 구아닌과 시토신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쌍을 이룬 구조 때문에 DNA 가닥은 비틀린 줄사다리 같은 모양으로 서로를 싸고 돌면서 이중 나선을 이룬다. 각 가닥은 서로 거울상이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는 이러한 질문에 모두 쉽게 대답해준다. 100조개쯤 되는 세포들이 모두 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다고? 270여 종의 세포가 다 다르게 생겼어도 유전 정보가 같다고? DNA는 복제되기에 최적화된 구조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 지퍼를 열듯이 연기쌍을 이어주는 수소 결합을 끊고 이중 나선을 반으로 갈라 두 가닥으로 만든다. DNA 각 가닥에 상보적인 연기쌍인 A와 T, C와 G를 붙여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된다. 그 결과 이중 나선 DNA 분자 두 개가 완성되고 그것들이 두 딸 세포의 유전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DNA 복제에서 이중 나선 한쪽 가닥의 연기 서열이 ACTAG라고 하면 반대쪽 가닥은 TGATC가 된다. 이렇게 연기가 상보적인 연기인 A와 T, C와 G끼리만 서로 짝을 이루는 원리는 이중 나선의 한 가닥만 있으면 나머지 가닥의 연기 배열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즉, 간단히 나머지 가닥을 만들어 DNA 복제가 일어나게 한다. 1952년에서 1953년으로 넘어갈 즈음 그들은 확신에 찬다. 염기쌍의 이런 상보성이 유전 물질에 어울리는 일종의 복제 메커니즘을 암시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이토록 간단하면서 명쾌한 것은 틀림없이 옳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어떻게 유전자의 유전적 메시지가 그토록 정확히 복제될 수밖에 없는지 명백해졌다. 누가 그려놓은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진화한 것인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DNA의 나선 구조는 전달을 위한 똑똑한 구조임은 분명하다. 3화로 이어집니다.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세 번째 이야기. DNA 유전 정보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번 화에서 알아보자. DNA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로 하는 일은 단 하나,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일. DNA의 유전 정보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포핵 안에 DNA로 오면 DNA의 유전자 정보를 mRNA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나선이 풀리고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때 DNA의 A,
G, C, T 염기는 mRNA에 UCGA 염기로 복제된다. 이렇게 mR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핵 밖으로 내보낸다. 이제 mRNA로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세포핵 밖으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장치인 리보솜과 결합한다. 이때 tRNA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 온다. 잠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mR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즉, mRNA의 코돈과 tRNA가 결합하여 그 차례대로 아미노산이 이어지게 된다. mRNA의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유전 암호이다. mRNA의 염기 배열에 맞춰 tRNA가 결합해 아미노산이 줄줄이 늘어서면 단백질 합성 성공!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어 의미를 전달하고 컴퓨터는 0과 1의 두 숫자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생명체는 4개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룬 코돈으로 아미노산이 배열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로써 비비꼬인 기다란 이중나선에 불과한 DNA가 65억 명이나 되는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 100만 종이 넘는 곤충들, 열대우림의 온갖 식물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화로 이어집니다.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네 번째 이야기.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인체의 설계도를 완성하라. DNA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DNA를 잃는다면 그 즉시 체중이 150g 정도 줄어들 겁니다. 150g을 뺄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셔츠, 소변, 머리 자르기, 헌혈 등이 있겠지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150g을 밝히는 연구가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근데 왜 게놈이야? 어감 이상하게.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으로 염색체에 담긴 유전자를 총칭합니다. 인간의 세포액 안에는 DNA가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염색체가 23쌍이 있다. 그중 23개 염색체 한 세트에는 30억에 이르는 염기쌍이 들어있다. 이 염기쌍들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밝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1990년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인간 게놈을 해독하려면 DNA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DNA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낸 후 수천 개의 복사본을 만든다. 각 연기별로 색을 입힌 후 효소와 혼합한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려는 DNA에 첨가하면 DNA의 한 가닥에 색 연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색점이 찍힌 이중가닥 DNA를 얻을 수 있다. 수백만 개의 DNA 조각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하여 DNA 조각의 염기 서열을 해독한다. 최종적으로 2003년 게놈지도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게놈의 염기 서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 숙제 만들었어. 생명체의 비밀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와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그 단백질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은 계속 알아내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밝혀진 인간의 비밀은 인간은 조파리보다 약간 더 많은 유전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인간과 비슷하다고? 인간과 쥐는 유전자의 95%를 공유합니다. 뭐라? 사람도 별거 아니네. 칙칙칙칙.
박테리아의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가 200개 정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조상인가봐. 염색 재상의 유전자는 마치 밀집된 도시와 황량한 사막처럼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이 비유전자 부분인데 특정 염기 서열이 되풀이되는 반복 염기 서열이 나타납니다. 비유전자 부분을 정크 DNA라고 부른답니다. 남성 유전자가 여성보다 돌연변이가 많습니다. 5화로 이어집니다.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생명을 지배하는 DNA 5번째 이야기. 유전자 재조합의 시대를 열다. 새하얀 양이 카푸치노색이 된 카푸치노 양. 슈퍼 근육돼지. 잘 무르지 않은 토마토. 예전에 없던 돌연변이 종들이다. 반대! 프랑켄슈타인 음식 반대! GM을 멈춰라! 반대! 과학자들은 유전 암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자 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만약 암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전자가 결정하는 생명 현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몇 종류의 효소를 이용하여 DNA 트리플렛을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여 의도한 대로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성공시켰다. 1970년 스미스와 네이선스는 제한 효소 발견. 제한 효소는 원래 세균이 자신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해 잘라버려 무력화하는 자기방어 시스템에서 유래하였다. 유전자 가위 또는 생물학적 가위라고 불리는 이 제한 요소는 DNA 상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 그 부위의 DNA만을 잘라낸다. 제한 요소가 DNA를 자른 뒤에는 잘려진 각 부분의 DNA를 리가아제라는 합성 효소를 사용하여 서로 붙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리가아제는 DNA 전용 프린셈이다. DNA를 컴퓨터 파일로 가정한다면 제한 요소로 잘라내기, 리가아제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양하게 잘린 DNA 조각은 서로 달라붙거나 다른 생물의 게놈에 끼어들 수 있다. 그 결과가 재조합 DNA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인가? 197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 컨퍼런스 센터. 과학자 140명이 모여 유전자 변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 회의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 변형 세균은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판도라의 상자가 봉인된 것은 아니다. DNA 재조합 기술은 점점 발전한다. 크리스퍼가 최고래. 오, 간편하고 값싸고 정확하다며. DNA 재조합 기술은 유전적 질환을 치료하고 인슐린 같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이용한다. 천연 단백질을 개량하여 질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젖소에겐 우유 생산량을 증가하는 소성장 호르몬을 만든다. 또 강철보다 강한 거미줄을 생산하여 방탄복, 현수교 케이블 등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장암 관련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지만 유전자 가위로 깨끗하게 자르고 치료되셨습니다. 키가 작은 부분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얼만가요? 그렇다. 우리도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